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자, 양도소득 과세표 확정신고 납부요. 봅니다. 먼저 확정신고는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고유자는 그 양도소득을 소득 과세표시는 그 과세 기간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음 연도요. 다음 연도 쭉 미치줍니다. 그 과세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 5월 31일까지요.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와서 그 줄 끝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 줄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양도소득 있는 그 과세 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아니고 만약에 15년도 만약에 7월 달에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은 2016년 5월 31일을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밑줄 쫙이야.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아까 양도 차기였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이렇게 누가 어떤 분 물어보셨지만 확실하게 마이너스예요. 양도 차손. 확실하게 마이너스예요. 확실하게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에다가 가산세 해봤자 마이너스지 뭘.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일단은 요게 이제 이런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거 양도가에서 필요비를 뺐더니 양도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만약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필요비를 공제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자, 이제 일단은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자, 하여튼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마이너스일 때는 할 필요 없는 거지. 이제 그건 분명하고.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은 딴 생각하면 안 돼.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뭐다 우리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밑줄입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 밑줄입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기억법만 밑줄이요.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이요. 요것만 일단 밑줄이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자,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를 했어요.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럴 때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정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봤을 때 예정신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여러분들. 또 하면 서로 귀찮게만 하지. 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또 요번에 또 같은 과세기간 동안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라고 그랬어요. 인세.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산 여러 번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다.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고 둘 다 양도해서 50%씩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비례세율일 때는 합친 5천만 원의
50%를 적용하든 따로따로 3천에 50%, 2천에 50% 따로따로 적용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근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가 얘기가 틀려져요. 자, 이게 이제 6에 38% 누진세율 대상일 때 만약에 값세 표준이 요만큼일 땐 세율이 요만큼 정도예요. 근데 합쳐가지고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마지막에 이제 예정신고할 때는 2회 이상 양도하면서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마지막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이걸 합산해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합산해서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해서. 자, 그런데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또 양도한 거 없고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어요. 그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뭐하러 해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크기가 달라지고서 세율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누진세율 적용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어지는 얘기다 니은번, 디귿번도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지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런 걸 감안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요 얘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납부의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납부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그 다음에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확정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도. 예? 5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걷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야. 무슨 얘기냐?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요.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해가지고 요때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해서 가산세가 이만큼 적용됐어요. 그럴 때 확정신고 납부를 또 안 하게 되면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납부를 또 안 해요. 그러면 확정신고 납부 시에 또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그럴 때 이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미 적용됐잖아요. 그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는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그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26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기출문제 저를 갖고 온다는 게 또 깜빡이고 그냥 왔네. 이거. 하여튼 이런 거예요. 26기 시험 때 나왔던 것은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정신고 납부를 합산해서 이제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하여튼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말이 꼬이다 이렇게. 저쪽에 가서 하려고 그러다 여기 하니까 꼬이네.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가 따랐겠어요?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예정신고 관련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됐어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예정신고 관련해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하여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예정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6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하여튼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예요. 다만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다만 또 근데 누진세율 대상자산 같은 걸 여러 번 양도했는데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은. 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04번에 거기 물납과 분할 납부인데 이제 물납은 거기 전체 내용을 삭제하시고 이렇게 했죠. X 하시고 이제 물납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납 제목이 거기 양가로 1번 돼 있잖아요. 물납. 이제 양도세 물납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놓으시고 그 내용은 이렇게 X로 해놓으시고요. 분할 납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 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세계 2%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요. 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없는데 예외적으로만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자,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느냐? 농특세가 부과돼요. 하여튼 감면받은 세금의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세액에 자, 20%로 항상 이렇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원칙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 부가세 됐었는데 이 지방소득세가 이제 자,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로서 양도세 부가세 문제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부가세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지방소득세는 지금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나눠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약 법인세액의 그 세율의 10분의 1 정도의 세율을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이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종전하고 뭐 똑같아요. 그래서 법인세액의 예전에는 10%로 지방소득세 부가세로 부과해서 함께 냈는데 지금은 자, 역시 10분의 1 정도의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정도의 지방소득세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해서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여전히 여러분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함께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요. 함께 여전히. 자, 근데 함께 신고 납부하는데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계산되니까 당연히 우리 편리상 세금 지금 납부나 징수의 편리상 소득세 낼 때 함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는 게 좋잖아요. 딱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니까. 그래서 함께 신고 납부는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보통 사람이야 뭐 그냥 똑같이 내는 건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이제 구별해야 돼요. 자, 독립세로서 함께 신고 납부하는 거지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가세목은 아니라는 거, 지방소득세가. 하여튼 양도세, 부가세는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가 20%를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일부 교재가 대부분의 주요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재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일부 교재가 아직도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교재가 역시 양도소득세 뭐 세액의 10%로 뭐 지방소득세가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애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 에게 양도세 신고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됐으면 애매하게 애매하게 되는데 하여튼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하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원칙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만 농특세 부과되고요. 이렇게 써 수도 있고 지방소득세는 함께 신고 납부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독립세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일단은 과정을 마쳤어요.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뭘 배우냐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에서 국외에서 우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내용이라든가 등등 그 외에 이제 1세대주택 비과세라든가 같은 중심으로 한 양도세 비과세라든가 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든가 많이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입문 과정에서만 요만큼만 돼 있고 빠진 내용들을 차차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살붙여가지고 차차 이제 더 배워나갑니다. 1, 2월, 3, 4월, 5, 6월, 7, 8월 계속 이제 심화돼서 내용들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과정에서는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문과정에서 배운 양도세 지금 배운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 장기공제, 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운 내용들을 시험에서 기초과정이니까 그냥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지금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입문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용어 설명과 함께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나갔어요. 그래서 다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특히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특히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취득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가, 필, 차. 그래서 양도차액 구하고 차, 장기 보유등재액을 공제해서 뭘 구한다?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소, 기 구하니까 눈이 다 저쪽으로 가 있어. 아이고. 자, 소, 기,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표준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다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자,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은요, 그 전에 쌍방 독립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이게 원칙이고,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근데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과 취득한 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추계 방법으로 추계 결정하는데 그 추계 결정의 순서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 어떻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원칙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실지 취득한 가액 또 자본적 주택, 양도비용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자본적 주택은 적극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고 개량되고 저 이용의 편의가 되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상대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거 용어 설명 하나 드렸어요. 수익적 지출액은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도배장판 비용,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데 들어간 비용, 방수 비용, 천정에 여러분 건물 지었을 때 천정에 건물 새로 내가 딱 입주했어요. 딱 입주했어요.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근데 천정에 물이 새.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계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이에요, 계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이지 물 안 새게 막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방수 비용, 뭐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들이 자 싱크대 교체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필요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양도차에 구했어요. 장기 보유등재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장기 보유특별 공제 공제 대상은 국내 소재의 자산만 돼요? 국외 소재 자산도 돼요?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국외 자산은 안 되고요.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자,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되고. 자, 몇 년 이상 토지 건물은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어떤 거? 토지 건물 대상이고. 또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또 자, 장기 보유 등재 공제상은 그래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 보유특별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 토지는 장기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아이고 내 중요하다고 내가 아까 2016년 개정세법 중요하다는데 비사업 토지는 장기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 이제. 받을 수 비사업 토지는 장기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보유공제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연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아니고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유연수의 3%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10%부터 양도차익의 10%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유연수에 3% 적용한다고 그랬죠?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5, 15, 3, 6, 18, 3, 7, 21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양도차익 30%까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적용해. 그래서 8, 3, 24. 양도차익 24%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하는데 고가주택이 대표적인데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예요,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액으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가장 그 특징이 불이익이 있는데 어떤 것을 안 해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안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어요. 가필 차상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고요.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예요. 얘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줘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양도기본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 돼요. 또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관계없어요. 또 보유기간도 관계없이 싹 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나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몇 프로? 70%요. 자, 얘네들 아직은 못 해도 괜찮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비삼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38% 이걸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우리 종합소득세는 6에 38%이 기본세율 적용되거든요. 이 6에 38%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가산해?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비상토지는. 그 다음에 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에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 초과주세율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수강생분이 얼마 전에 교수님, 제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팔려고 하는데 주택을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지금 8개월, 9개월인가 8개월 됐는데 요거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 막 하면서 물어본 수강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거 아니면 당장 지금 뭐 꼭 팔아야 되고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팔지 몇 개월만 더 갖고 있다가 그죠? 1년은 채우고 양도해야지. 1년을 채우고 양도하면
훨씬 좋을 건데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1년 갖고 있다가 하면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저금 치고 6.38%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2년 보유하면 물론 이제 비과세고 근데 주택이 하나가 더 있긴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팔지 그걸 왜 파나 네 이렇게 해서 어떡하네 그렇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자산까지는 뭐 모르셔도 돼요. 뭐 기타 자산 골프용권 같은 애들은 좌우지간 하여튼 보유기간 관계없이 6개월 보유했던 뭐 했던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좌우지간 6에서 38% 초과금 수율인데 아직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양도세 이제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질로 어디로 하느냐? 거주자일 때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가 양도할 때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양도 물건 소지지의 주소지예요.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양도 물건 소지 아니고.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양도세 고개를 드시고 예정 신고 납부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납할 수 없어요? 네, 이제 물납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물납 개정됐고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확정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요건 갖추면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어요. 물납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할 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 예정신고 납부 하여해요,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여합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그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부동산 등을 일반적으로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요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산세가 적용돼요. 나중에 확정신고 납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 구별해가지고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적용에 따라 40, 20, 10%고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1일 0.03%일로 가산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발생한 때 확정신고 해야 돼야 하지 않냐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 확정신고 할 필요 없어야 하지만 하지 않냐 할 수 있죠. 해야 돼요.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왜 동공이 커지는 것 같은데?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언제?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세.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한정에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그만큼은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납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분할 납부는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먹은 지방소득세 얘 아니에요. 지금 얘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아니에요. 함께 신고 납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가세 먹으면 원칙 없고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로? 20%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로 하셨어야지 이제 나중에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입문과정을 마친 분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 분위기 익히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용을 대체적으로 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다시 그래도 1월 달에 처음 보실 때 여러분들 처음에 쪽 용어 설명하고 처음에 뭐 조세에 의해서 납부 이행 방법 물납 분할 납부 이런 거 나올 때 처음 1월 달에 처음 온 분들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잘 오셨고 더 잘 하셨고 그동안 11월부터 여러분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시고 또 아니면 아깝게 떨어지셔서 다시 이제 공부를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12월 이제 연말 이제 다 가고 이제 우리가 2015년 다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간은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1월 달에 여러분이 다시 이제 뵐 때, 여러분 다시 1월 달에 뵐 때 보세요. 사람도 이제 꽉 차고 이제 여기 이 자리가 꽉 차면서 새로운 눈빛들이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처음 오는 얼굴도 있고 눈빛을 막 번쩍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면 이제 이게 또 해해져가지고 빠지고 뭐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멍신 강림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1월부터는 적응하셨으니까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미리미리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동안 하여튼 11월, 12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1월에 하여튼 여러분 다시 뵙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새해 여러분들 새해 하여튼 소망하는 일 꼭 이루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